음식물 쓰레기 수거 위탁 업체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청주시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장 실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 해왔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진천의 한 도로에 차량 계량소가 들어섰습니다. 주민들은 계량소 위치 문제로 사고 위험이 크다며 1년 넘게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102회 전국체전이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충북 선수단이 좋은 성과를 거둔 가운데 여자 핸드볼 경기에서는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제천 박달가요제가 드라이브인 콘서트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단 250대의 차량만이 가요제 직관의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위탁 업체의 비위 의혹, CJB가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청주시가 매년 회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문제점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위탁 업체들과 맺은 계약 내용이 담긴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대행업체들은 청주시에 분기별로 급여 대장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주시는 매년 용역을 맡겨 회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퇴직 충당금과 보험료 불용액을 환수 조치한 적은 있지만 급여와 관련해선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허겁지겁 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 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누락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연예동비 관련해서 저희도 꼼꼼히 확인할 거거든요. 청주시가 현장 실사를 통해 회계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형식적인 서류 심사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서류적인 조사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로 근로자들과 함께 어떠한 내용이 부족했는가, 이걸 진짜 수령을 했는가 이런 거를 다 맞춰봐야 될 것이고. 시 예산이 투입되는 위탁사업 관리 부실로 인한 손실도 막대하다는 지적입니다. 청주시에서 적당하다고 산정해 놓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받지 못한 임금이 아니면 청주시로 다시 환수가 되는 것이 아닌 위탁업체에 대한 겉핥기식 점검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면서 청주시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업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해당 업체는 수년간 유령 직원을 통한 임금 빼돌리기와 노무비 중간 착취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자행해왔다며 청주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처벌하고 수집 운반 업무를 직영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천군의 한 도로에 차량 적재물 무게를 재는 계량소가 들어선 후 주민들이 사고 위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계량소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곳에 설치된 게 문제라는데 지자체와 경찰 모두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합니다. 안재원 기자입니다. 계량을 마친 화물트럭 한 대가 도로로 진입해 중앙선 위를 달립니다. 곧바로 역방향 차선에서 탱크로리가 나오더니 트럭이 있던 자리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갑니다. 차선을 지켜 운행하던 차량은 탱크로리에 막혀 급정거합니다. 지난해 5월 계량소가 들어선 후 매일같이 반복되는 위험천만한 모습입니다. 기름을 넣어 그쪽을 다니는데 그 앞에 큰 대형 트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가로막힐 때가 많고 갑자기 급정거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왕복 2차선 도로에 계량소 진입로마저 좁아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나드는 게 다반사지만 제대로 된 단속마저 없었다고 말합니다. 밀어를 넣었는데 실제 나와서 단속한 건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 부딪히는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누구한테 이걸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량 계량소는 적재물 등의 계량 증명을 용도로 개인 사업자가 지자체 승인을 얻어 설치합니다. 주민들은 이곳 계량소의 경우 애초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데도 진천군이 승인해 준 게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천군은 계량증명업 법률상 차량 진출입로 확보는 등록 요건 사항이 아니고 계량기 설치 등 결격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와 경찰이 사고 위험을 수수방관하는 사이 주민들은 1년 넘게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구미를 비롯한 경북 지역에서 열린 102회 전국체전이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고등부 경기만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충북 선수단은 메달 66개를 획득하며 목표를 달성했는데요. 오늘도 여자 핸드볼에서 충북 선수들의 메달이 더해졌는데 석연치 않은 판정에 선수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여고부 핸드볼 결승전. 충북 대표로 나선 청주 일신여고는 경기 초반부터 강원 황지 정산고를 상대로 리드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일신여고가 앞서 나가던 경기 종료 3분여를 남기고 심판의 판정이 경기의 승부를 갈랐습니다. 양팀 선수 간의 충돌 과정에서 심판은 일신여고 선수의 헐리우드 액션을 지적하며 2분간 퇴장을 선언했고 코치진이 이에 항의하자 곧바로 또 한 명의 선수를 퇴장시킨 겁니다. 1분 뒤 한 명의 선수가 더 퇴장당하며 경기 막판 3명의 수정 열세에 놓인 일신여고는 결국 한 점 차 역전패를 당하며 3년 연속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코치진은 심판 판정에 대해 소청을 신청했습니다. 여자 핸드볼의 안타까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 충북 선수단의 성과는 빛났습니다. 전통적인 강세 종목인 롤러에서는 청주 여상의 김민서가 3관왕에 올랐고 충북 최고 신소리는 체조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충북은 금메달 12개를 포함해 66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당초 목표치였던 70개에 근접했습니다. 고등부 선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03회 울산체전에서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근본 체전보다는 더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학부와 실업부의 경기가 취소되는 등 도쿄올림픽의 열기를 이어가지 못한 아쉬움도 남은 가운데 103회 전국체전은 내년 울산에서 개최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트로트 가수의 등용문 제천 박달가요제가 이번 주 토요일 드라이브인 콘서트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하는 박달가요제는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10명의 본선 진출자들의 화려한 무대를 온 오프라인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가수의 등용문 제천 박달가요제가 역대 처음으로 드라이브인 콘서트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탁 트인 모산 비행장에서 단 250대의 차량만이 가요제 직관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미 사전 신청 이틀 만에 전 차량이 매진된 상황. 인원도 500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은 인원 제한 없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드라이빙 콘서트로 진행을 하고 또한 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켜서 전국에서 몰려온 150여 명의 실력파 트로트 신예들이 1, 2차 예심을 치렀고 이 가운데 10명만이 본선 진출 티켓을 따냈습니다. 본선 무대는 전문 MC 김승현과 강소리의 사회로 박군, 김용임 등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마련돼 가을밤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16일 토요일 저녁 7시 제천 모산 비행장에서 막이 오르는 박달가요제는 제천문화재단과 CJB 청주방송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최근 청주시가 청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통계를 발간했습니다. 분야별로 통계를 작성해 여성과 남성이 처한 현실과 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주시에 사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근로자 평균 임금입니다. 2020년 기준 여성의 평균 임금은 215만 원, 남성은 341만 원입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37% 정도 임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남성과 여성의 직업 선택 요인을 보겠습니다. 여성은 수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남성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럼 청주의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어떨까요? 남성은 공기업을 가장 선호했고 다음은 대기업이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첫 번째로는 공무원을, 다음은 공기업 순으로 선호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차별 인식도 보겠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나 성차별이 많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의 여성과 남성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차이를 보였는데요. 여성은 승용차를 43%, 도보나 시내버스를 각각 20% 이상 이용했지만 남성은 60% 이상이 승용차를, 도보는 14%, 시내버스는 9%로 이용이 저조했습니다. 치매 환자 수와 유병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는데요. 청주의 여성 치매 환자 수는 7,277명, 유병률은 8%였고 남성은 4,474명, 유병률은 6%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가 발간한 2021 청주시 성인지 통계가 단지 통계에만 그치지 않고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나아가 적절한 양성평등 정책 수립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요. 체감도 높은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특단의 균형 발전 전략으로 초광역 협력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 보고 행사에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권, 즉 초광역 경제생활 권역 건설을 제시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이 자리에서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의 조속 확정과 강호축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올해 들어 가장 많은 8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충북에서 오늘은 4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26명, 진천군 10명, 음성군 5명, 충주시 3명 등입니다. 청주 오창 지역으로 중심으로 퍼진 학생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해 청주 16개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1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수조사는 어제까지 절반 정도 검사를 마쳤지만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오늘 추가 확진자 15명 가운데 12명이 외국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주에서 20대 여대생 A씨가 화이자 백신 주사를 맞은 뒤 20여일 만에 숨졌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주의 한 원룸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당시 자살이나 타살 흔적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1차 접종을 마치고 9월 18일 2차 접종을 끝냈던 상태였으며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집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조와 화물연대 등은 다음 달 7일까지 청주에서 집회를 열 수 없습니다. 청주시는 위반 시 고발 조치와 함께 코로나19 확산과 연관성이 있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어제 제천의 한 병원에서 접종 권고 기한이 하루 지난 모더나 백신을 10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권고 기한이 지난 12일까지여서 반납을 위해 보관한 걸 다른 직원이 실수로 꺼내 접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백신을 접종한 이들의 이상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AI, 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기간 동안 방역 관련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내용은 내년 2월까지 축산 차량과 가금 종사자의 철새 도래지 출입 금지와 축산 차량의 소독 의무,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유통 금지 등입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청북도의 한 출연기관 전 간부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적 구속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민간업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사업 모집 공고 업무를 총괄했던 A씨는 B씨로부터 카니발 승합차와 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주시와 충주상공회의소가 마련한 15회 충주시 기업인의 날 행사가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서 기업인과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우수 기업인의 삼강정밀 최문석 대표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 등 유망 중소기업과 평등기업, 모범 상공인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습니다. 청주시 의회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청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간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은 세대당 한 차례에 한정되며 세종과 천안, 평택시가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세계적인 닭종이 예술가 김영희 작가와 미술관 건립과 작품 기증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김 작가는 닭종이 작품과 회화, 콜라주 등 400여 점의 작품을 기증하고 전시 지속성 확보를 위한 작품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